오늘은 어떤 음식이나 홈케어로 만성염증을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암도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가진단을 하시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번, 원인은 알 수 없는 통증과 염증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음을 진맥하는 한의사 임영택입니다. 오늘은 어떤 음식이나 홈케어로 만성염증을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성염증이라고 하면 치매나 암이나 막 이런 심장병 이런 것처럼 우리에게 확 와닿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정작 심각한 질환의 주요 원인이 되는 것이 만성염증입니다. 눈으로 직접 보여지는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몸 안에서 쌓이고 오랫동안 누적됐다가 결과로서 병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제대로 관리하기도 어렵고 또 쉽게 알아채기도 힘들기 때문에 방치되어서 그냥 넘어가 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면역체계나 또 이런 사소한 증상들에 대해서도 한 번씩 관리를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성염증은 우리 몸의 면역세포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세균과 바이러스 같은 이물질이 들어왔을 때 지키는 과정에서 생기는 것인데요. 면역세포가 이 세균이나 바이러스와 싸우다가 그 죽은 세포들과 노폐물들이 이제 합쳐지면서 만성염증 반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염증이 체내에 형성되게 되면 혈관을 타고 우리 몸 곳곳을 돌아다니게 되는데요. 이때 혈액순환을 또 방해하게 되고 염증 물질들이 돌아다니다가 어떤 부분에 이제 붙어서 염증을 일으키게 되면 면역력 저하와 함께 여러 증상들을 일으키게 됩니다. 각종 알러지성 질환부터 장염, 폐렴, 위염, 방광염 이런 것들도 만성염증의 작용일 수가 있고요. 더 나아가면 우리가 두려워하는 암도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만성염증들이 심해지기 전에 우리 몸에서 보내는 여러 가지 신호들이 있는데요. 이 신호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자신에게 이런 증상들이 있는지 자가진단을 하시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번, 원인은 알 수 없는 통증과 쑤심, 저림, 불편감이 있다. 2번,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아 잘 붓고 수족냉증이 있다. 3번, 평소에 피부 트러블이 자주 있다. 4번, 평소 음주 흡연을 자주 한다. 5번, 평소 소화가 되지 않고 자주 속이 더부룩하다. 6번, 장이 불편하고 변비가 있거나 설사를 자주 한다. 7번, 집중력이 떨어진다. 8번, 잇몸 질환이나 혀 갈라짐, 또 혀의 착색 등이 있다. 9번, 목에 이물감이 있고 또 잔기침이 있다. 10번, 눈이 뻑뻑하고 충혈이 잘 되며 눈의 피로감이 극심하다. 제가 10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이 중에 해당 사항이 많다면 염증이 몸에 있다는 신호이고요. 이 염증을 방치하면 점차적으로 또 더 큰 병으로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염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습관을 만들고 이 습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염증뿐만 아니라 모든 질병의 근원은 과로와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과로와 스트레스를 풀어줄 수 있는 생활 습관들을 가지는 것이 필요한데요. 제일 중요한 것이 잠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면 시간을 평소보다 30분이라도 길게 가지시는 것이 좋고요. 너무 늦게 핸드폰이나 이런 거 보지 마시고 일찍 잠자리에 드는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충분히 물을 많이 드시는 것입니다. 조금 따뜻한 물로 많이 드시면 몸을 해독하고 또 피도 맑게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음식인데요. 아무래도 인스턴트 음식이나 기름진 음식, 튀긴 음식 이런 것들은 염증을 유발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왕이면 자연주의적인 거, 육류나 기름진 것보다는 약간 과일이나 채소 종류로 식생활을 바꾸시면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운동인데요. 운동은 또 몸의 체온을 높여주고 또 혈액순환도 시켜주고 면역력도 높여주는 효과가 있잖아요. 운동을 해주시고 또 땀을 내면서 혈액순환을 시켜주면 염증 관리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취미생활이에요. 적절히 또 즐거운 취미생활을 가지셔서 마음도 몸도 편안하고 활력이 있으면 또 기분도 좋아지니까 스트레스도 관리가 되고 풀어지고 하면서 염증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5가지 생활 습관을 말씀드렸는데요. 이것들은 꾸준히 규칙적으로 좀 지켜주시는 것이 좋고요. 자신에게 맞는 것을 계획을 해서 움직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제가 염증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늘과 양파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요즘에는 양파즙도 유행하고 구운 마늘환 이런 것도 굉장히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나 몸이 냉한 분들에게 이게 좋고요. 프락토 올리고당과 식이섬유가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식이섬유들은 장에서 유산균의 먹이 역할을 또 해서 유산균을 잘 증식할 수 있게 해주고, 이 마늘과 양파에 들어있는 따뜻한 성질이 장을 보호해주고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장이 튼튼해지면서 면역력도 높아지고 더불어서 염증도 제거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줍니다. 두 번째는 불포화 지방산이 많은 음식들인데요. 등푸른 생선이나 아몬드, 또 아보카도 같은 것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등푸른 생선에 포함되어 있는 오메가3 지방산은 염증을 줄이고 심장을 건강하게 하면서 혈관의 건강, 면역력도 함께 높아집니다. 단 생선류를 드실 때는 구워서 드시면 생선에 함유되어 있는 불포화 지방산이 많이 소실되기 때문에 회로 드시는 것도 좋겠고 아니면 쪄서 드시는 방법을 권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강황입니다. 이전에 강황에 대한 영상을 제가 올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실 저도 강황을 아침마다 0.5g 정도, 티스푼으로 한 반 스푼 정도씩 제가 먹고 있는데요. 강황에는 커큐민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커큐민은 염증 완화 작용과 함께 항산화 작용도 있어서 몸에 좋고요. 먹기도 너무 편하기 때문에 강황을 잘 이용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아침마다 뜨거운 물 한 잔을 마시고 유산균 스틱으로 된 거 하나 하고 그냥 마셨거든요. 근데 이거가 불편하신 분들은 밥에 넣어서 드셔도 좋고 샐러드 같은 거에 뿌려 드셔도 좋고요. 파는 일반 요거트에다가 타서 섞어서 이렇게 드시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수분 함량이 높은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한 감귤류의 과일이나 비타민 D가 많은 목이버섯, 베타카로틴이 풍부한 당근이나 또 항산화 효소가 많은 시금치 같은 것들도 염증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음식 드실 때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염증에 도움이 되는 여러 음식들을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적당하게 드시고 과식하지 않고 또 깨끗하고 약간 채식 위주의 음식들을 드시면서 따뜻한 물을 많이 드시는 것,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고요. 또 스트레스 받지 않고 잠 많이 주무시는 것을 다시 한번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증상이 있을 때 초기에 치료를 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래서 평소와 다르게 어디가 이렇게 부었다든가 아니면 피부 질환 같은 게 평소와 다르게 나타나거나 아니면 통증도 조금 갑자기 심해지고 잘 안 낫고 할 때는 근처 가정의학과나 병원을 찾으셔서 혈액 검사를 해보시는 것도 좋고 또 한의원을 찾으셔서 한번 한의사와 상담을 받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모든 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초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시간도 적게 들고
또 치료하는 노력도 덜 들고 효과적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겨울이어서 요즘 많이 춥고 또 건강관리에 유념하셔야 될 때입니다. 옷도 조금 더 따뜻하게 입으시고 따뜻한 물로 체온도 높이셔서 몸의 염증과 면역을 잘 관리하셔서 건강한 생활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